간동별곡 처음이에요. 간동별곡을 쓴 사람이 누구지? 정철. 정철이었구나. 정철은 누구냐면 얘들아, 정철이 안 써도 되는데. 강원도. 정철이 자기 신선이라고 꿈꾸는. 그 당시 조선시대 문신인데 그때 당시에 왕이 선조였어요. 선조 누구야? 임진왜란. 그때 신하거든. 근데 이제 선조가 자기를 좋아했지만 또 다른 신하들 말 듣고 얘를 막 내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지금 이 글을 썼을 때는 선조가 얘를 이제 꼴 보기 싫어, 너 절로 가 이래가지고 얘가 지금 전라도에 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선조가 갑자기 너 다시 일 좀 해 이렇게 일 시키고 있어. 그래서 그 일을 시켰던 데가 강원도예요. 그거를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보자. 강호에 나왔어요. 강호라는 거는 자연을 말하는 것인데 자연이라 하지 않고 강과 호수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 맞아. 학교 수업 좀 들었나 봐, 민효가. 대유가 뭔데요? 큰 거를 작은 걸로. 맞아. 자연에 속해 있는 작은 예시들로 큰 자연을 표현하는 걸 대유법이라고 해요. 강호의 병이 깊었대. 이때 병은 진짜 아픈 병이 아니라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로 외워야 돼. 천석, 고황, 연하, 고질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고황이나 고질은 고질병 할 때 쓰는 말로 진짜 낫지 않는 그런 병 있잖아. 끈질기게 붙어있는 병을 뜻하는 말이고, 천석이나 연하는 자연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 거고, 여기는 물가에 약간 안개나 아무튼 다 자연을 말하는 거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자성어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 병이 깊어가지고 중림, 대나무 숲에 누워 있었대. 중림은 또 표현하는 게 검정색으로 써야지. 이거는 우리가 대나무 숲이 많은 전라남도의 창평, 지금의 담양이에요. 담양 하면은 대나무 숲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해요. 담양에 얘가 가 있었던 거야. 그거를 왕이 쫓아내는 거 뭐라 그러지? 귀향길, 유배길을 간 거지. 그래 거기서 그냥 누워 있었대. 놀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편지가 온 거야. 선조한테. 편지글에 이렇게 쓴 거지. 너 이제 관동 지역, 대관령 동쪽 강원도 지역을 800리라고 하면 그 어떤 반경 800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거기를 네가 해라. 거기서 방면을 맡긴다는 거는 우리가 관찰사로서의 관찰사 소임을 말하고, 이것을 또 사자성어로 방면지임이라고도 해요. 나 이거 대유법은 빨간색으로 써야지. 내가 파란색은 되도록이면 사자성어를 쓰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표현법은 빨간색으로 되도록이면 쓸게요. 내가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거를 테스트로 외워서 시험을 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관찰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하로서의 소임을 맡겼대. 자기한테. 얼마나 감사해. 자기를 그냥 버린 줄 알고 자기 그냥 막 백수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감사하잖아. 그래서 감사하지. 자기를 안 버렸으니까. 자기를 잘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가 가디록 갈수록 망극하다. 망극하다가 뭘까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구나. 그럼 이거는 임금님 감사해요 이 마음이죠. 임금님 감사해요 사자성어로 연군지정,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커 소리가. 책이 하품 소리가. 제 책이야. 제 책에도 그래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 창평. 창평에 있어. 창평에서 얘가 지금 편지를 딱 받고 오 감사해요 하고 이제 가는 거야. 어디로? 서울로 가야죠. 왜? 인사드려야 되니까 감사하다고. 서울로 간 거야. 연추문 들이달아. 연추문은 경복궁에 있는 서쪽문이래요. 그쪽을 들이달았어. 들이달아는 도달. 그렇지. 도달했는데 뭔가 달려 들어가는 느낌. 달려 들어가. 그럼 이거는 그냥 가도 되는데 왜 달려 들어갔어? 설레서,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또는 임금 마음 또 변할까봐. 그렇지. 그래서 감격스러워가지고 왜? 감격스럽다. 감격스럽다. 그래서 서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달려 들어가서 경회루가 바로 그 앞에 있어. 서쪽문 딱 열고 들어가면 경회루가 있거든. 연못이 있고 되게 멋진 곳이에요. 거기를 탁 돌면은 광화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문이 광화문. 광화문을 바라보며 하직 인사를 했어요. 이거는 임금님께 그 세이 굿바이 인사하는 거야. 임금께 이제 이별의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부 인사하고 딱 뒤로 물러나니까 자기 앞에 옥절이 앞에 있더래. 옥절이라는 거는요, 어떤 조선시대 때 자기 어떤 일을 맡으면은 주는 징표 같은 거야. 옥으로 된 그런 거. 그거가 자기 앞에 있더래. 그럼 뭐의 상징물이죠? 자기가 관찰사가 됐다는 상징물이고, 내 앞에 딱 이게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왔어. 인사하고 가는 거야. 출발 준비해서 이제 떠납니다. 평구역 여기서부터 여정이 나오거든. 자, 여정은 뭘로 표시하지? 나는 초록색으로 해야지. 네. 너희는 뭘로 할래? 네모로 하든가. 나는 요걸로 해야지. 너희 알아서 아무튼 간에. 일단 여정이 장소를 말하는 거지. 중림도 여정이고요. 네. 그죠? 여기 이쪽 서울이잖아. 이쪽 다 여정이죠. 네. 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 갈아타고 가는 거야. 처음에 평구역이래요. 평구역은 경기도 양주에서 말을 갈아탔어. 갈아타. 흑수는 경기도 여주예요. 돌아 들어갔어요. 밑에 나와 있네요. 에이씨. 양준 안 써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임금님이 얘한테 맡긴 지역이 여기야. 원주. 원주로 딱 갔어요, 얘가. 그래서 원주 지역에 섬강이라는 게 있대. 섬강이 어디매요? 치악산이 여기로다. 이거 다 원주에 있어. 원주에. 네. 그리고 봐봐. 어디요? 섬강이 어디 있어? 치악이 여기 쏘다.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무슨 법? 문답법. 그리고 자, 여기 좀 쓸 게 있어요. 자, 요 옆에 자리가 있지. 봐봐. 여기서 누워 있어서 자기가 일을 맡겨갖고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로 가고 절로 가고 여기로 도착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단 몇 줄로 끝내버렸지. 네. 그죠? 축약까지. 맞아. 이거를 그래서 속도감 있게 자기의 일을 여러 가지 행사나 절차 같은 것을 간략히 표현하고 있어. 생략법. 그렇지. 절차나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박진감 있게 또는 속도감 있게 얘기하고 있다, 전달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썼지요. 넘어간다유. 자, 그래서 원주에 도착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강원도에 갔으니까 구경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양강 하면 어디에 소양강이 있을까요? 춘천에 있어요. 중국이라고 썼는데. 강원도, 물론 중국에도 있는데 여기는 강원도 춘천을 말해요. 강원도 춘천에 갔더니 소양강이 있더래. 그 소양강에 흐르고 있는 물이 있었어. 그 소양강의 강물을 보고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지?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당연히 얘들아 강원도가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동고서저니까 이쪽이 높잖아요. 지금 서울이 이쪽에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왜 뭐 어디 갔다 저기 갔다 그 춘천이 이쯤에 여기 춘천으로 간 거야. 그럼 여기 이쪽이 더 높은 지역이니까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겠지. 한양으로 물이 흘러가. 서울에 누가 있어? 왕이 있어. 그래서 왕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소양강을 보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지 다 알고 있어. 서울로 간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고신. 고. 외로울 고자야. 신. 신하. 외로운 신하가. 거. 떠날 거자야. 국 하면 보통 나라 국자잖아. 이때는 서울을 말해요. 한양. 그래서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나는데 떠났잖아. 그죠? 근데 백발이 하도 하이샤 하면 많을 한자 많기도 많다. 많기도 많구나 거든. 그리고 백발이 의미하는 건 보통 뭐 할 때 흰머리가 생겨요? 또는 걱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임금을 두고 떠나고 나니 걱정이 많은 거야. 임금이 또 나쁜 놈들한테 둘러싸여서 또 해코지 당할까봐 이상한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것도 뭘까? 그럼 사자성어로 그렇지. 임금을 걱정하니까 연군지정 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우국지정이라고도 해. 위에 거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아래 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양강을 보고는 또 임금을 걱정하는 거지. 임금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이번에는 농쥐, 여기 뭐라 나왔어? 철원. 철원으로 가서 밤을 겨우 새워서 철원에 있는 북관정이란 정자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 그 정자에서 삼각산은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하마터면 보일 것 같아. 실제로 보일까요? 아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강원도에서 보이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산 하면은 임금이 계신 곳. 임금이 계신 곳을 떠올렸어. 보일 것 같다. 이건 실제로 보이지 않아. 그냥 임금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거니까는 연군지정. 그리고 그쪽에 갔더니 궁왕, 궁예래 궁예. 궁예는 어느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후고구려. 후고구려는 후삼국 시대잖아. 그제? 그때 철원에다가 궁예가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궁예가 나라를 세운 대궐 터만 있더래. 터만 있고 까마귀와 까치 이게 한자예요.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고만 있더래. 그거를 보니까 천고 흥망을 천년의 세월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보자마자 뭔가 되게 슬픈 감정이 들었다는 거지.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참 너무 하루아침 같구나. 이런 걸 사자성어로 맥수지단 또 있어요. 아이고 사람 사는 거 별거 없구만. 인생무상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너희 학교쌤은 어떻게 해석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요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는 거를 뭔가 슬픔을 담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걸 설명해 주셨어? 모르겠지. 수업에 안 들으니까 들어야 알죠. 이거를 이걸 들어야 이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지? 그러니까 뭔가 뭐 화자의 감정, 화자의 무상한 감정, 무상감, 인생 무상의 감정을 여기에 담고 있는 얘가 울고 있는 것으로 담고 있는 걸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거를 이대로 기억해야 돼요. 필기는 강민재가 잘했더라고. 그걸로 나중에 비교해보자. 너네는 잘했어요? 네. 그리고 간다. 이제 또 회양이라는 곳이 자기가 부임지래요. 회양이라는 마을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마침 같더래. 누구와 같냐면 이게 회양에다 하나 써야 돼요. 강원도의 지역 이름 중에도 회양이 있고 그렇지. 중국의 한나라
에서 지역 이름도 회양이 있더래. 그래서 이게 마침 그 이름이 좀 같구나. 근데 그 회양을 다스렸던 애가 급장류라는 회양의 태수가 굉장히 잘 다스렸던 것으로 유명한 그 대표였던 거지, 태수였던 거지. 그래서 그 모습을 고쳐 다시 아니 볼 게이고 다시 본다는 것은 나도 급장류처럼 나도 선정을 베풀겠다, 나도 정치를 잘하겠다라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선정애의 포부라고 해요. 선정이 뭘까요? 좋은 정치. 착한 정치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말합니다. 뒤로 갈까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영중이라 하면 자기 관청 안, 그러니까 회양 그 마을에서 아무 일이 없대. 아무 일이 없다는 건 자기가 정치를 잘한다. 무사하다. 자기가 선정을 하고 있다는 은근히 과시하고 있고. 시절이 3월이래요. 이때 3월은 진짜 3월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한 4월 정도야. 어쨌든 봄이에요. 계절적 배경이 봄이에요. 그래서 화천이 이제 회양 동쪽의 마을이래. 거기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대. 풍악은 금강산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 금강산은 사계절마다 다르게 말하거든. 근데 원래 풍악은 가을을 뜻하는 거야. 원래 풍악은 가을을 뜻하는 것이고 금강으로 불러야 이게 봄에 부르는 말이거든. 근데 정철이 금강으로라고 하지 않고 풍악으로라고 했다는 것은 그 가을의 단풍도 막 울긋불긋 하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아이고 어떡해. 이 마을이 예쁘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괜찮니, 김민재? 민재씨 괜찮아요? 행장은요, 여행에 필요한 채비를 말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떨쳤다는 건 간단히 입고 갔다. 그냥 지팡이 정도만 들고, 돌길에 막대기만 짚어서, 그러니까 간편한 차림으로 갔어. 이제 어디를 가냐면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갔어요. 이건 이제 또 여정이니까. 만폭동은 폭포예요. 폭포로 들어가니. 폭포를 보고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해. 시험에 여기서 개만이 나와. 꼭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자, 표시해보자. 같은 무지개. 옥. 이거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희지. 백색의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지요. 두 번째, 멋먹 같은 있으니까 무슨 법? 지규법이고. 그리고 지금 은 같은 무지개 세모할까요? 옥 같은 용의 초리 이것도 세모할까요? 얘네들은 지금 뭘 보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어디를 들어갔죠? 폭포잖아. 그치? 그럼 폭포가 무지개다. 폭포가 용의 꼬리다. 이런 건 무슨 법? 은유법이거든요.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트로 외워야 돼. 그리고 멋먹 같은 문장 구조가 비슷하잖아. 이런 걸 뭐라 하냐면요. 대꾸법이라고 해요. 멋먹 같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중요해. 다 알아야 돼. 그리고요. 자, 은 같은, 옥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무지개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지금 폭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용의 꼬리라는 거는 물보라 있잖아. 물보라가 일어났을 때 끝부분에 말하거든요. 물줄기나 물보라.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표현이 써있다는 걸 다 외워야 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랫줄 섣돌면 섞어돌며 내뿜는 소리가 심리에 잦았대. 심리는 지금으로 치면 한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소리가 퍼져갔다. 이거는 무슨 적 이미지? 청각적. 청각적 소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보니까 눈이더래. 여기서 들을 때는 당연히 청각이고요. 맞아. 보는 거는 시각이지요. 이게 섞여 있는 걸 우리는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우레 같대. 우레도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거 다 뭘 뜻하? 세모랄까? 뭘 뜻해? 폭포의 소리. 그래. 이것도 폭포. 이거 다 폭포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폭포를 뜻하는 거므로 얘기도 은유법이고. 은유. 그리고 자, 소리는 멀리서 들으니까 천둥 소리처럼 콩콩콩콩 나던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처럼 하얗게 퍼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 이거는 원경이고요. 멀리서 보는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더라 이건 근경이에요. 이게 다 모조리 1, 2, 3 시험이 개 많이 나. 무조건 다 외워야 돼. 됐지요.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폭포 다 봤어요. 금강대를 올라가. 여기서 대라는 게 나오면은 어떤 그 높은 지역의 평평한 곳을 말해요. 뭐 높은 데 올라가서 평평한 곳에 가서 그 금강산 표윤사 북쪽에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있더래. 여기 근처에 가서 맨 우측에 선학은요 학을 말하는데 그냥 학이 아니라 신선이 갖고 놀던 학을 말해요. 그래서 신선과 놀던 학이 새끼를 기르니 춘풍은 뭔지 알지? 한자 봄바람. 옥벽성 하면은 구수로 벽 피리 구슬피리 소리거든. 그냥 이거 피리 소리야. 피리 소리. 예, 첫잠을 깨었대요. 첫잠은 선잠은 약간 잠이 자는 둥 마는 둥 한 상태를 깨었대.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사기 놀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피리 소리, 이 피리 소리는 진짜 피리 소리가 아니고요. 바람 소리를 미화했고요. 바람 소리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뭔가 신선들이 놀고 있고 자기도 신선이 된 듯한 느낌. 즉 이거는 무슨 사상이라 하면 되냐면요. 도교사상. 여기서는 도교사상이 느껴진다 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저 학을 보니까 학이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이게 호의 현상이란 말이 그 뜻이야. 흰 저고리와 검은 현자거든. 검은 치마를 입은 마치 여자, 선녀처럼 보이더래요. 이거 지금 뭐를 뜻하는 거라고? 선학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학이 뭐 있잖아. 왜 다리는 까맣고 위에 하얗고 막 그러니까 그걸 비유한 거야. 그래서 그런 학이 마치 선녀처럼 있었던 그 학이 허공에 소소뜬 이렇게 나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아미가 느껴지고 나 이거 파란색 할 걸 그랬나? 됐어. 그래서 그 학을 보니까 마치 중국의 서호의 옛 주인, 이게 서호라는 것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 서호에 인포라는 사람이 학을 키우고 살았다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 결혼도 안 하고 학 2마리랑 같이 학이랑 놀고 평생 살았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마치 갔더니 얘네가 막 날아오르면서 자기를 반기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마치 인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가 마치 옛 주인을 네가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인포에 비유한 거야. 근데 인포는 이런 선악과 놀던 애잖아. 그래서 인포가 마치 신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선에 갖다 댄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선에 비유한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금강대에 가서는 자기가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끝. 다른 데로 갑니다. 이제 여기 써야 돼. 자기가 이제 신선처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즐기려는 이건 뭐 자연 친화적 사상, 자연 친화 또는 아까 쓴 우아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폭동에 있는 두 봉우리가 있대. 그거 하나를 소항로, 하나를 대항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항로, 대항로를 눈 아래에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갔어. 이제 새로운 여정이에요. 진월대에 갔어요. 진월대에 다시 올라가서 앉으니 여산이 생각이 났대요. 여산은 중국의 유명한 산인데 명산. 이 중국의 유명한 산의 진면목이 여기에서야 다 보이는구나. 여기는 무슨 산이야 지금? 무슨 산? 금강산이거든요. 금강산에서 여산을 떠올렸다는 거지. 즉 중국의 명산을 지금 금강산에 비유하고 있고 이거는 이거 고사 하나를 알아야 돼. 관련 고사 하나만 써볼게요. 그 당시 중국에 살았던 중국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이 있어. 소동파. 들어봤어요? 아무튼 유명한 시인이야. 이 중국 시인이 자기는 평생 여산의 참모습을 못 봤다고 한탄하는 구절이 있어. 못 봤다고 한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 시인인 소동파도 여산의 참모습을 못 봤는데 자기는 여기서 봤다는 거지. 자기는 여기서 진면목을 금강산에서 봤다. 그 말은 중국의 명산보다 뒤지지 않는다. 금강산이 이긴다. 우리가 이겼다. 약간 자뻑의 느낌이 살짝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걸 보고 금강산을 보고 우와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감탄하는 거고 마치 조화옹이 조물주 신을 뜻하는 거야. 조화옹 신이 헌사토 헌사알타 이거는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거는 뭐냐면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야단스럽게 막 꾸며서 만들었구나. 이게 멋진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또 중요한 거야. 여기 봐봐요. 날거든 띠디마나 섰거든 솟지마나. 이건 뭐냐면 나는 것 같거든 뛰지를 말거나 라는 거고 서 있는 것 같거든 솟지를 말지 이거거든. 그럼 이거는 무슨 모습이야?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솟은 것 같기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동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 너희의 집중력이 갑자기 흐트러진 것 같은 건 나의 착각이 아니죠? 네. 지금 아직 30분밖에 안 했는데 흐트러진 것 같은 건 나만의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동적인 이미지. 두 번째는 쌤이 줄친 거 있지. 멋먹거든 멋멋마나 멋먹거든 멋멋마나. 이거는 송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면왕정가라고 하는 유명한 기행문을 썼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저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거 보고 이거 동적인 이미지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 송순의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았구나 떠올려야 되고 세 번째는요. 얘네 지금 뭐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 산이잖아. 산. 산이 막 움직이는 거는 안 움직이죠. 산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움직이지 않는 애를 움직이는 걸 표현하는 걸 우리가 화류법이라 그래요. 의인법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걸로 유추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올라간다. 뒷페이지 가라. 오른쪽. 다 썼니 태연아? 다시 넘긴 것 같아 그냥. 자 스톱. 그 봉우리가 부용을 꽂았는 듯. 부용은 연꽃이고요. 연꽃을 꽂고 있는 듯하고 배곡 흰 옷 같은 그런 것들을 묶은 것 같고 이거는 뭐야? 부용을 꽂고 있는 머리에 꽂고 있는 것 같고 흰 옥으로 막 뭘 묶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움직임은 아니잖아. 꽂고 있고 가만히 이건 정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계속 그걸 보고 계속 이렇게 비유하는 거야. 계속 그 봉우리를 보고 마치 얘는 동해를 박차고 나가는 듯하고
북극을 개앗는 듯한데요. 북극은 북극성을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극성은 별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뭔가 그런 별이잖아. 그래서 임금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얘가 이렇게 떠받고 떠받치고 있는 것 같더래. 너무 높아가지고.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 움직임이고 여기서는 가만히 개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동적인 거와 정적인 게 합쳐진 거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높을시고 망고대여 외로울사 혈망봉이, 이게 지금 이 봉우리를 보고 갑자기 자기를 떠올려요. 망고대, 이거 주시면 안 돼. 여정이 아니에요. 어쨌든 높을시고 망고대여 외로울사 혈망, 여기 봐봐. 망고대와 혈망봉은 아주 강직하고 지조가 있는 신하. 왜 이렇게 비유하냐면 홀로 높이 있거든. 얘보다 높은 놈이 없어. 혼자 높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고 홀로 지조 있게 강직하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모습을 이걸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자고 너 그렇게 하품을 하면 어떡해? 그렇게 많이 잤는데 그렇게 졸리면 원민여가. 그래서 하늘은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임금을 비유하고 하늘을 치밀어 무슨 일을 사롤이라는 아랜다. 무슨 일을 얘기하려고 알리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만겁 영원한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가 굽힐 줄 모르는 거지.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는 너무 강직하고 지조 있는 그런 신하가 되고 싶은 거지. 또는 자기는 그런 신하다. 그래서 하늘에게, 임금에게 어떤 일을 알리는데 천만겹이 지나도 굽히지 않고 자기 얘기를 소신 있게 한다 라는 거야. 굽힌다는 거는 뭔가 주위의 세력에 자기도 휩쓸려가지고 약간 좋은 말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소신껏 얘기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그 봉오리를 보고 나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감탄하면서 봐봐. 우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고, 이때 너 같은 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마치 막 이렇게 막 떠받들이고 막 받들어 모시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가 또 있는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서리법, 뭐뭐 하는가는 서리법이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나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사자성어를 우리가 네 글자로 그것도 있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자, 좀 여긴 길지? 지금 여기까지 했던 거는 지금 요거 보고 감탄한 거야. 진월대 올라가서 지금 이런 그 봉우리를 보고 이러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야. 특히나 이 두 봉우리를 보고 자기를 떠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새로운 곳을 갑니다. 계심대를 가요. 계심대에 고쳐 올라. 계심대란 정양사 위에 좀 더 올라가는 그 높은 대가 있대. 거기에 올라가서 중앙성, 그러니까 봉우리래요. 중앙성을 바라보면, 근데 이게 실제로 성자잖아, 한자로. 그죠? 근데 산에 성이 없잖아. 산에 성을 웬만하면 잘 안 지어. 남한산성 이런 거 빼고는. 근데 이걸 성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그 봉우리가 성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마치 성 같다라고 해서 그 당시 그걸 중항성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계심대에 올라가서 중항성을 바라보며 12,000봉, 그러니까 봉우리가 금강산이 12,000봉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올라갔더니 그게 딱 보였다는 거지. 마치 성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12,000봉을, 이거를 금강산이 12,000봉이니까 대유법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역력히 분명히 세어보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이, 이것도 중요해. 맑거든 좋지만아, 아까 했죠. 멋먹거든 멋멋만아, 멋먹거든 멋멋만아는 뭐에 영향을 받았다?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글에 영향을 받았고, 첫 번째
또 뭐뭐 하거든 뭐뭐마나 뭐뭐 하거든 뭐뭐마나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대꾸법이라 하고 그리고 또 맑거든 이게 맑거든 좋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맑거든 깨끗하지를 말던가 깨끗하면은 맑지나 말던가 이건 둘 다 한다는 거지.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고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봉우리마다 서린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기가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 실제로 맑고 깨끗한 물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계심대에 가서는 12,000봉을 보고 봉우리를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기운이 그 끝의 기운이 이러이러하구나. 그 기운을 보고 기운이 너무 깨끗하고 맑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면 정철이 저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고 싶대요. 이때 인거리라는 것은 인재를 만들고 싶다. 뛰어난 인재를 키우고 싶다. 이런 게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용 모습이야. 생김새. 그리고 그 모습이 끝이 없고 태세, 모양, 자세를 말해요. 자세도 많기도 많대요. 여기서는 또 이것도 체크해 놓자. 얘는 정적인 이미지고 생김새니까 얘는 움직임이니까 동적인 이미지고 이런 게 많기도 많구나. 그럼 이거는 요 봉우리가 생김새도 다양하고 모습도 다양하고 자세도 다양하고 이렇다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여기서 대꾸법과 영탄법을 쓰고 있고요. 이게 영탄이죠. 이게 대꾸죠. 그 다음에 천지 온 세상이 삼기실 때 생겨날 때에 자연이 저절로 저렇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된 게 원래부터 저렇게 생긴 거지만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쳐다보니까 저게 참 유정도 유정할사가 뭐냐면 이 정자는요 얘들아 뜻정자야. 뜻. 그래서 뜻이 있구나. 다 조물주가 깊은 뜻으로 저걸 만들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에 뭐뭐 하기도 하구나 영탄법이고 됐어? 이거 다 정리됐어? 영탄법까지 썼어요? 그래서 비로봉 상상두 비로봉은요 얘들아 하나 중요하게 체크 하나만 해놓자. 비로봉은요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것저것 구경하고 나서 비로봉이 탁 보인 거지 정철이. 근데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귀 신고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비로봉을 보니까 너무 높으니까 중국에 있는 동산 그리고 중국에 있는 태산이 생각이 나는 거지. 높으니까. 그래서 그게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높은가? 이 둘 중에 얘가 더 높다는 거야 지금. 동산 태산이 어나야 높도똥고 이게 더 높다.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국은 공자가 살았던 나라를 뜻하고요.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른대. 왜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좁으니까 중국의 노국은 공자가 살았던 나라인데 그 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클 거거든. 근데 우리는 워낙 작은 나라 사니까 우리는 노국이 좁은 것도 모르는데 하마면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떻게 작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사성어를 하나 써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어떤 고사를 알아야 되냐면요. 공자가 자기 글에다가 노국 맞아 세상이 작다 그래서 노국도 좁고 천하도 좁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게요 공자가 실제로 이게 막 좁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자의 어떤 호연지기
호연지기가 뭐냐면 뭔가 뭐 당당하고 뭔가 어떤 세상을 넓게 보고 이런 걸 말하거든. 사나이 같은 자세.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저 봉우리를 보고 떠올린 거죠, 정철이. 그러니까 여기도 호연지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비로봉을 보고는 아 너무 높아. 중국의 산이 막 떠올랐어. 근데 태산이 이 공자 살았던 곳에 있던 산이거든. 그래서 이걸 떠올리다가 공자가 생각이 난 거지. 공자는 노국이 좁다 했는데, 그리고 천하도 좁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노국도 모르는데 천하를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뒤로 가면요. 뒤로 갈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쉬자. 어와 우와 이런 거지. 저 지위를, 저 경지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기는 이 경지를 영원히 모른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자기는 공자 같은 저 경지는 평생 모를 것 같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못할 거니까 내려가는 게 어떤가 이러면서 내려가는 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있어. 결국은 거기 높은 산이 가기 싫은 거지, 정철도. 그래서 비로봉을 보자마자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너무 높은데 공자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공자 생각하면서 말하다가 이제 나는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1차적은